기업, 직장인들의 기쁨은 뭐니 해도 소비죠. 특히 개인적으로 택배 왔을 때 듣는 소소한 행복이 있는데요.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죠. 전 주로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회사는 쿠팡? 아닙니다. 오늘은 쿠팡의 물류 업무 협력사이자 컨테이너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물류기업 KCTC입니다. KCTC 사업을 분류해보면 컨테이너 사업, 삼자 물류 사업, 벌크 사업,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사업, 해외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인 사업인 컨테이너 사업과 삼자 물류 사업, 벌크 사업 순으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컨테이너 사업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사업은 컨테이너 운송, 아로아로 하역, CYCPS 사업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사업은 말 그대로 일반 화물 트럭과 철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인데요. KCTC의 전체 매출의 37.89%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전국 12개의 CY 컨테이너 운송 지점과 경인, 양산, 장성 ICD, 내륙 컨테이너 화물 통관 기지 운영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운송, 보관, 통관 업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로아로 하역 사업에 대해 설명할게요. 주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운항하는 카페리 선사의 고려해리와 펜스타의 수출입 화물을 아로아로 방식의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로아로란 롤온 롤오프의 약자로 별도의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들이 자가 동력으로 직접 승하선할 수 있는 하역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 CYCPS 사업에 대해 설명할게요. KCTC는 전국적인 환망시설의 CYC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광양항에서도 CYCPS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CY란 컨테이너 야र्드의 약자로 컨테이너를 보관, 반출입하는 야적장을 말합니다. CY는 보통 그 위치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한국 근처에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CPS 대해 설명할게요. CPS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화주의 의뢰를 받은 물류사가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출입과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CYCPS 서비스를 요약하자면 컨테이너 내용물을 분류해서 채우기도 하고 보관, 운송까지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삼자 물류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삼자 물류 사업은 컨테이너 운송 다음으로 32.7%의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삼자 물류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하죠? 삼자 물류 사업은 제3자인 물류회사가 창고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에게 물건을 받아 입출고 관리, 포장, 배송뿐만 아니라 수출입 업무와 물류 컨설팅 등 전반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KCTC 같은 경우는 양재, 덕평, 양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12개의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물류회사들이 3PL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크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벌크 사업에서 벌크 하역, 운송, 중량물 운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중량물 운송에서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영상에서 보면 2017년도에 14,754톤 선박블록 운송을 성공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보통 9,000톤만 돼도 초대형 선박블록인데 말이죠. 그리고 선박블록뿐만 아니라 발전호학 설비 같은 초대형 중량 화물도 운송합니다. 그 다음 벌크 운송 하역 사업은 벌크 화물에 대한 정의를 알면 어떠한 사업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벌크 화물은 철광석, 쌀, 목재와 같이 입전화 분말 상태로 운반하는 건화물과 원유, 석유, LNG와 같이 탱크에 실어 운반하는 액체 화물이 있습니다. 보통 벌크 화물은 여러 화물이 합해서 운송하기보다 한 종류의 화물로 배를 운송합니다. 벌크 화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에 업로드한 영상인 현대글로비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카드로 올려놓을게요. KCTC 같은 경우는 전에 업로드한 현대글로비스와 사업군이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메인 사업으로 밀고 있는 것은 좀 달라요. KCTC 같은 경우는 트럭, 철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운송 사업과 삼자 물류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시케이드 부품 사업이거든요. 마지막으로 KCTC와 관련된 소식을 살펴볼게요. 키워드로 말하면 물류 대란, 요소수 품귀 현상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현상이 아닌 관련성이 있습니다. 먼저 물류 대란 같은 경우 공급망 병목 현상과 밀접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죠. 물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항공 해운 물류사들은 인프라를 축소했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확대로 인해 점점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축소한 물류 인프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지게 된 거죠. 이게 캐시티시와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캐시티시는 해운보다 물류업을 주로 하잖아요. 해운으로 들어온 물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트럭으로 물류를 운송하는데 감당 안 될 정도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요소수 품귀 현상인데요. 이게 물류회사들에게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트럭은 보통 경유 차량이어서 요소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요소수가 품귀 현상이 발생해 버리면 운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품귀 현상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 지난 10월부터 일어난 일인데요. 중국이 자국 석탄 사용을 위해 요소수 수출을 중단하면서 품귀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었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위에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원자재가 원활히 공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종종 요소수 매점 매석이라든지 사기 뉴스가 눈에 띄입니다. 물류 대란과 요소수 품귀 현상은 서로가 영향을 끼치다 보니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하반기 때에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줄어든다는 말이 많다 보니 한번 지켜봐야겠죠? 문득 최근의 공급망 변목 현상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메커니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경제가 우리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물류에서는 적혈구 원자재는 산소가 되겠죠? 특히 이번 경제 현상은 원자재인 산소가 물류회사 역할을 하는 적혈구에 원활한 운반 없이는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삼 물류회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네요. 그럼 오늘 캐시티시 영상은 끝. 다음 시간에 봐요.